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2019년도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4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이클론 반경이 50cm이고 원심력 집진장치에서 입자의 접선 방향 속도가 10m/s라면 분리계수는 얼마인가? 분리계수는 무엇이냐면 집진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원심력 나누기 중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계수는 어떤 식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리계수는 S로 표현하며 원심력 나누기 중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심력은 보통 반경분의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중력은 중력 가속도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나와 있는 속도는 속도의 제곱, 즉 입구의 유속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R은 원추 하부의 반경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은 사이클론의 반경인 50cm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서는 10m/s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MKS 단위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반경을 50cm로 대입하는 것이 아닌 미터 단위로 환산한 0.5m로 환산해서 대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분리계수인 S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속도는 지금 10m/s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반경은 0.5m,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값은 20.4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시간당 5톤의 중유를 연소하는 보일러의 배기가스를 수산화 소듐 용액으로 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정을 한 후에 탈황을 한 다음에 부산물로 아황산 나트륨으로 회수하려고 합니다. 중유 중 황 함량이 2.56% 그리고 탈황 장치의 탈활이 아니라 탈황이죠. 탈황 장치의 탈황 효율이 87.5%일 때 필요한 수산화 소듐의 이론량은 시간당 몇 킬로그램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반응식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반응식을 보도록 하면 먼저 중유 중 황 함량이기 때문에 중유에서 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유 중 황이 연소하게 돼서 SO2로 변한 이 SO2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 발생량을 이용해서 SO2의 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킬로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황에 대한 분자량, 그 다음 발생하는 SO2는 마찬가지로 중량 단위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의 발생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5톤의 중유가 시간당 발생하기 때문에 황의 발생량은 5,000 kg/h 만큼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얼마만큼이 함유되어 있냐면 2.56%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황은 100분의 2.56만큼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 함량, 즉 S 발생량이 되는 것이고 그때 발생하는 SO2를 구하기 위해서 X를 놓고 비례식을 세워서 대각선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X값은 무슨 값이 나오냐면 256kg/h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수산화 소듐으로 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응식이 필요한데 두 번째 반응식은 SO2가 무엇과 반응을 하냐면 두 개의 NaOH와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로 처리가 되냐면 Na2SO3와 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수산화 소듐의 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SO2의 분자량과 수산화 소듐에 대한 분자량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따라서 SO2의 분자량은 64kg이었고 수산화 소듐의 분자량은 40인데 몰이 2몰이 존재하기 때문에 2 곱하기 40kg이 되겠고 SO2의 발생량은 위에서 구한 것처럼 256kg/h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탈황 장치의 탈황 효율은 100%가 아니라 87.5%이기 때문에 87.5%에 해당되는 것만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0.875 곱하기
256kg/h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수산화 소듐이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y값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y는 대각선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80kg/h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반응식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식과 두 번째 반응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반응식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여과집진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여과제의 성질에 관한 연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와 있네요. 지금 보게 되면 목면, 데빌론, 비닐론, 카네카론, 글라스 화이버 등에 있는 것이 여과포의 종류 및 특성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대 목면은 내산성에는 불리하지만 지금 내알칼리성에는 약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용 온도로서는 80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목면은 지금 산에 대한 저항성이 양호하지 않으며 150도씨가 아니라 80도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해설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밑에 있는 종류 및 특성을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거를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4회차 기출문제인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집진장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인데,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과 집진장치에서 여포는 가스 온도가 350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온가스를 냉각시킬 때에는 산노점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여과집진 장치에서는 여포는 가스 온도가 350도씨가 아닌 250도씨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되며 산노점 이하가 아닌 산노점 이상으로 유지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산노점이란 무엇이냐면 산이 이슬로 맺히는 온도로서 산노점 이하가 되게 되면 산이 이슬로 맺혀서 부식이 촉진화됩니다. 따라서 부식이 촉진화되면 금속 등이 부식이 되면서 이 여포의 구멍을 막게 돼서 집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노점 이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 46번 문제입니다. 탈항과 탈질 동시 제어 공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나와 있는데 1번을 보게 되면 바로 중요한 SCR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SCR 공정은 무엇이냐면 낙스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정으로서 촉매를 이용해서 처리함으로써 효율이 높은 탈질 방법입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은 동시 제어가 가능하지만 이 SCR 공정은 낙스만 처리한다는 것을 암기해주면 되겠죠. 또한 이 SCR에 대한 특성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성도 같이 연관지어서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사이클론에서 가스 유입 속도를 2배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입구폭을 4배로 늘리면 50% 효율로 집진되는 입자의 직경, 즉 라플의 절단 입경 dp50은 처음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된다면 몇 배가 증가됐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단 입경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dp50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루트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분모에는 2파이 그 다음에 유회전수 곱하기 유속 곱하기 로피 마이너스 로가 들어가게 되고, 분자에는 9 곱하기 점도 곱하기 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변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유입 속도는 분모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폭은 분자에 위치해 있죠. 따라서 이때 어떻게 대입해야 되냐면 지금 유속은 2배로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2V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폭은 4배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4B를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인자는 변하지 않고 지금 변한 부분은 2와 4이기 때문에 2만큼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기본 부분에서 루트 2배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처음에 루트 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 전기 집진 장치의 장애 현상 중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의 원인 또는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2차 전류의 현저한 저하는 원인으로서는 먼지 비저항이 너무 높거나 입구 분진 농도가 클 경우 발생하며, 대책으로는 입구 분진 농도를 조절하거나 조습용 스프레이 수량을 증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는데, 분진의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라고 했는데 낮을 때가 아닌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산화탄소를 주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 분진의 농도를 조절하거나 조습용 스프레이 수량을 증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정리해줘야 될 것은 역전리 현상과 재비산 현상을 같이 묶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역전리 현상에 대한 부분과 재비산 현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및 원인은 반드시 암기를 해서 실기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 3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2020년도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